시내 한복판을 벗어나 강변 현지마을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어요.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사느라 외국인 아지매로서 힘든 점도 있지만 큰 환상만 갖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살만하단 생각입니다. 돈을 많이 들인 집은 아니지만 제 기호나 필요를 반영해 짓다 보니 사는데 큰 불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변마을에 살아보니 좋은 점 8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사갈 집을 1, 2년마다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 해외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경제 사정에 비해 임대료가 비싼 편인 라오스에선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집주인의 횡포에 분쟁이 일기도 하고요. 입주할 때 세상 사람 좋던 주인도 이사 나갈 땐 날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서 그런 일을 당해도 억울한데 말도 잘 안 통하는 타국에서라면 더욱 서럽고 분통 터지죠. 그런 점에서 집주인의 존재가 없어진 지금은요. 호구 취급당하는 외국인 세입자 신세에서 벗어나 이꼴저꼴 안 봐도 된다는 편안함이 적진 않아요. 전기세가 저렴하다. 코로나 이후 라오스 전기세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능난 전후던 전기세가 어느 순간부터 송란을 훌쩍 넘는 달도 생겼죠. 고지서 들고 찾아가 따지면 간혹 전기세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다는데 외국인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사 오기 몇 달 전부턴 이해하기 힘든 금액이 부과되곤 하더라고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였어요. 지난 8개월간 저희 집 전기세를 혹서기와 비혹서기로 구분해보면 8월부터 11월 4개월간 매달 평균 뺏센 정도네요. 비혹서기인 최근 석 달간 30만 깁에서 50만 깁을 납부했답니다. 요건 지난달 전기요금인데 38만 깁이었네요. 비혹서기에는 덥지 않아 에어컨을 아예 안 트냐고요? 지난 석 달여 거의 사용하지 않은 달도 물론 있었겠지만 한두 달 전부턴 매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사용하고 실링팬 2세대가 매일 밤새도록 사용되며 총 12대의 CCTV와 TV 모니터, 랩탑 2대가 역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중형 냉장고 2대와 냉동고 1대, 오븐과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쿡탑을 사용합니다. 세탁기는 일주일에 최소 5-6번은 돌리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자동 대문 모터와 물탱크 모터, 강변 수중 모터, 그 외 소소한 전자제품들이 사용되죠. 저녁에 2-3시간 테라스에 아라리 전구를 사용하는 것 외엔 외부 조명으로 태양열 등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덜 나온 이유는 갱년기 핑계로 게으름 피우느라 빵을 굽지 않아서인 듯 하네요. 강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강변 라이프의 최대 장점은 뭐니 해도 강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가뭄이란 게 있지만 라오스의 건기는 상상 초월. 겨울도 아닌데 한두 달 비 안 오는 건 건기 때의 일상. 땡볕에도 말라 죽지 않는 식물들이 참 신기해요. 저흰 깨집사의 수고로 화단에 물을 매일 주고 있어서 건기 때도 식물들이 꽃을 아낌없이 피우고 잎도 초록초록하답니다. 저희에겐 나무 물주기, 청소 등에 요긴하게 쓰이는 메콩강물이지만 이 마을에선 수도가 아예 없이 이 메콩강물로만 생활하는 집들이 대부분인 걸 보면
메콩강이 라오인들에게 생명의 젖줄인 게 맞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안전 유지에 좋다. 답답하다고 훤히 뚫린 담이나 대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 생각에 그건 다분히 가진 자의 여유십니다. 식구가 많거나 우락부락한 남성 동무가 있거나 콘냠이라도 있다면 또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하기에 사생활과 안전이 보호되는 환경을 무엇보다 중시한답니다. 아파트가 아닌 이상 라오스 집들은 좁은 골목 내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집 내부가 환히 들여다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라오인끼리야 상관없겠지만 늘 조심해야 하는 외국인의 집안은 되도록 가려주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제 맘처럼 완전히 가려지는 담과 대문은 찾기 힘들었죠. 참, 개가 있는 집은 담이나 대문이 뚫려 있으면 차나 오토바이, 동네 가축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많이 예민하게 굴어요. 막혀 있으니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디자인보단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고려해 대문을 직접 제작했답니다. 또 음악 크게 켜놓고 파티와 고성방가를 즐기는 라오인들. 그 속에 어우러져 살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집을 지을 때 담을 높이 올렸고 오로지 강 쪽만 시원하게 텄답니다. 그렇게 등지고 있어서인지 앞집, 옆집, 강변 라이브 카페들까지 시끄럽게 떠들어대도 나름 살만합니다. 무엇보다 1년 살고 옮길 집이 아니라 CCTV를 달 수 있어 더 안심이 되고요. 정전이 잦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시내가 훨씬 정전도 안 되고 정전 시에도 빨리 복구되지 않느냐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변두리 마을로 이사 올 때 겁을 좀 먹었더랬죠. 그런데 공사 때부터 1년 넘게 지켜본 바로는 시내보다 정전 횟수도 적고 복구 시간도 빠릅니다. 물론 저희 마을도 까울리아우라는 나름 큰 마을이 근처에 있어 아주 열악한 환경은 아니에요. 사람이 밀집된 시내 동네에 사건 사고가 훨씬 많아 오히려 정전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 평일에 고장난 전기를 고치기 위해 주말이면 을의 전기를 차단하고 일하느라 정전이 자주 되더라는 거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미친 바람과 폭우에도 2차례 정전이 다 겨우 1초 만에 그치더라고요. 차로 이동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재미가 있다. 제가 시내에서 멀어졌을 때 많은 지인들의 한결같은 걱정이 애 학교 통학하기 힘들겠다 였어요. 물론 요즘같이 기름값이 폭등하고 이러면 출혈이 좀 크긴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공부방까지 10분, 비부 학교까지 25분 정도인데 오가는 길에 바이올린, 우쿨렐레, 클라리넷 같은 다양한 연주 음악을 들려줘요. 아이들과 평소 못했던 이야기도 충분히 나눌 수 있어 그거 은근히 좋더라고요. 겟을 등하원 시킬 때도 차 안에서 수많은 한국어 관련 질문들이 오고 갑니다. 가끔 깻만 데리고 미술학원에 갈 때도 맘속의 얘기들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어 좋아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 넉넉히 갖는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제겐 참 좋은가 봅니다. 요즘 영상 만드느라 바쁜 제게도 차 안에서의 시간이 차라리 휴식이 될 때가 많아요.
꽃과 나무가 커가는 나만의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지난 1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식물들을 사다 심었어요. 처음 자그마한 묘목을 사다 심었을 땐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했지만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매일 화단을 파대는 개노마들로부터 식물들의 생명만 지킨다는 생각으로 전쟁 같은 1년을 차분히 견뎠더니 어느새 밀림이 되어가고 있는 빨간 지붕 하우스. 시겁할 만큼 새를 불려버린 놈들도 있어서 살짝 식은땀이 나기는 하지만 그게 또 열대기후를 사는 우리들만의 쏠쏠한 재미니까요. 비가 자주 많이 온다. 신기하게도 강변마을엔 비가 더 자주 와요. 비 오는 풍경도 매우 역동적이며 드라마틱하죠. 살면서 비 오는 날이면 자동 우울 모드가 되곤 했었던 것 같은데 왜 라오스에선 비가 이렇게 재미날까요?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그냥 그 자체로 즐기게 되네요. 라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역대급 폭우가 두어 시간 내린 직후 판잣집이고 뭐고 다 날아갔을 것 같은데 비가 채 그치기도 전부터 음악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런 성향 때문인지 최빈국 라오스는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7위라고 해요. 어쨌거나 비를 즐기는 건 10분 이해가 가네요.